네, 여러분 강연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네, 여러분들 시작 전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조금 드리면요. 일단은 이게 내용을 최대한 이렇게 뭐 필기하셔도 좋고 머릿속에다가 이제 뭐 다 저장을 하셔도 좋은데 동영상은 촬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사진 촬영은 무음이면은 뭐 가능하겠지만 이제 찰칵찰칵 소리 때문에 못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강연에. 여러분들 독서실에서 옆 사람이 막 떠든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약간 그런 정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공부할 때 좀 이렇게 다들 그렇게 좀 이렇게 자기를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른 분들을 조금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성숙한 그 수험생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고. 일단 여러분들 시작을 할 때 제가 오늘 여기 대기실에서 아까 대기실이 되게 추운데 거기서 혼자 앉아가지고 인스타랑 유튜브를 막 보면서 요즘 여러분 제일 핫한 게 사실 너먹보가 아니고 저기 그 봉준호 감독님이죠. 봉준호 감독님이 이번에 아카데미에서 사관왕을 수상을 했거든요. 예,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들. 막 살인의 추억 이런 거 저는 특히나 옛날에 친구들하고 성대모사하고 막 놀고 그랬는데, 근데 봉준호 감독님이 이번에 어록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있어서 먼저 그걸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시작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본인에게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무장하세요. 이게 여러분들께서 현재 봉준호 감독님의 위치를 보시면 야, 아카데미 사관왕 한 사람은 저 정도 말을 해도 이렇게 씨알이 먹히겠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잘 찾아보시면 이분이 옛날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대학 때 행적이라든지 만든 영화라든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래서 물론 나중에 이제 사람이 잘 되고 포장해서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고는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뭐 여러 가지 사실 좋은 말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 건물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들어오면서 느낀 거는 그 엄청난 위압감이었어요. 위압감. 저는 이제 수험 생활 동안 사실을 준비하면서 한 번도 학원을 다닌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무서워서 그랬어요. 무서워서.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이 정말 쟁쟁한 여러분 주변 한번 둘러보세요. 이렇게 딱 봐도 공부 잘하게 생긴 분들 좀 보이잖아요. 이렇게 저분 사람들이 공부 잘할 것 같다. 되게 벌써부터 겁이 난다고요. 내가 시작하기 전부터 그런 학원에 가서 내가 진짜 이겨야 되는 어떤 시험이라는 산을 넘기 전에 내가 마음속으로 설정한 왠지 쟤는 공부를 잘할 것 같은 느낌 있죠. 쟤라고 해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한테 내가 마음으로 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학원을 다니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들어오셨을 때 그 사람과 경쟁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실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특히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면 동료로 만나실 수도 있고 뭐 조금 빨리 들어간 분은 상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길게 보면 다 한 배를 탄 분들이고 다 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뭐 한두 명 뽑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쟤도 되고 나도 된다 이런 마인드 좀 너무 배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차피 될 사람은 다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죠?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여러분들이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번 1시간 동안 강연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 30분 동안 Q&A를 할 텐데 그 1시간 동안 드릴 말씀이 조금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는 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강연 준비한 걸 한번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좀 이렇게 릴렉스 하세요.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자, 제가 여러분들 일단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 60분이라서 제가 이제 12개 정도 테마를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 제가 어떤 거를 좀 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일단 질문을 남겨주셨죠. 거기다가 이제 댓글로. 그래서 그것들을 다 취합해서 저보고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읽어봤는데 그래서 원래 제가 강연을 준비했던 내용이 따로 있는데 그거를 폐기를 하고 그 질문들을 이렇게 쭉 모아서 거기에 대한 좀 전반적인 답을 알려드리는 12개 정도 주제를 선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질문들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게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은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게 머리고 제가 오늘 드리는 건 요 사고의 조각 딱 하나예요. 하나. 머리를 통째로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구나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적으실 건 없어요. 욕심을 좀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되게 옛날에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막 선생님이 막 그러죠. 여러분들 뭐가 제일 중요해 하면 돈이야 막 이러면은 막 다들 이상하게 쳐다보고 선생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교환 가치, 화폐가 되게 중요하긴 하죠. 그죠? 그거를 내가 겉으로 드러내면 조금 세속적이고 그죠? 저급한 사람이 될 수는 있겠지만 내가 마음속으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는 다른 사람한테 안 보여주잖아요.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전문 용어로는 내적인 자유는 무한하다. 제한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좀 그런 큰 욕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큰 욕심. 근데 욕심은 어떤 걸 가지셔야 되냐면 시험에 합격한다 이런 건 사실 되게 초라해요. 그런 거 말고 합격 후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 있죠. 합격 후에 얻을 수 있는 거. 그거를 꼭 하나를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뭘까요, 여러분들? 저는 왜 사법시험에 쳤을까요? 사법시험 왜 쳤을까요? 변호사 왜 됐을까요? 물론 이거는 사실 녹화가 되고 있어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오피셜하게는 이제 뭐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직접적인 것들은 뭐 돈을 많이 벌고 싶다든지 뭐 유명해지고 싶다든지 그런 거 있죠. 조금 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이제 소개팅 100번 하고 싶어서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그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저기 그 다락방 같은 데 살았거든요. 친구랑 같이 이제 투룸에 살았는데 제 방에 일어서면 키가 다 있는 데였어요. 거기서 살면서 항상 어떻게 했냐면 샤워하면서 소개팅하는 상상을 했어요. 막 이렇게 너무 힘들 때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지금 피식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되게 용기를 내서 한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속으로 뭔가 욕심을 가져야 돼요. 욕심을. 그게 세상 사람들이 모두 에이 그거 별로야라고 얘기를 하는 무력이라도 좋아요. 그런 욕심이 없으면 내가 끌고 나갈 수가 없어요. 나를. 아시겠죠? 그래서 욕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조금 시작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법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공부법 다 들으러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공부할 때 여러분들 가장 큰 문제점 특히 제가 이제 질문 쭉 한번 봤는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구별을 잘 못하시는 거 물론 이제 이 용어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공부라는 거는 그냥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을 컴퓨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딱 실행을 시키면 이게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먼저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요. 이렇게 깔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실행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내가 문제를 풀려면은 일단 문제를 풀 수 있는 지식을 머릿속에 설치를 하고 그걸 갖고 푸는 걸 이렇게 두 과정을 나누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일단 못 나누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조선시대 공부법이라고 하는데 계속 책만 읽으시거나 그러니까 지식을 넣는 것만 계속 하시는 분들 인강만 계속 들으시는 분들 있죠. 뭔가 시험을 쳤는데 내가 안 되네? 인강을 다 못 들어서 그런가? 강사님이 나랑 안 맞나? 이렇게 바꿔 갈아타시는 분들은 뭐가 없는 걸까요? 이분들은 지식을 쓰는 연습을 안 해보신 거예요. 출력을 안 해보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풋, 아웃풋이라고 써뒀지만 지식을 입력하는 과정과 그 넣은 지식을 쓰는 과정을 나눠 보셔야 돼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책을 읽는 과정과 문제 푸는 과정을 확실하게 나눠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비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최소 비율은 1대 2에서 1대 3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공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인풋이 너무 과잉돼 있어요. 인풋이. 머릿속에 지식을 넣는데 너무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강의만 많이 듣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내가 혼자 사고하고 아웃풋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오늘 그 아웃풋 연습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께.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일단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여기서 한 번에 정리할 수는 없고 제가 이번 시간 전체 주제가 이거기 때문에 나눠서 조금씩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주제는 여러분들께 또 가장 중요한 거 필요한 만큼 공부한다. 여기 질문지도 많이 이제 준비가 돼 있는데 공부에 대한 여러분들이 가장 그 잘못된 편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그러니까 내가 되게 많이 알아야 문제를 잘 풀고 점수를 잘 받고 원하는 대학을 간다거나 많이 합격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서 열심히 하는 것의 경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봉준호 감독님이 지금 뭐 스릴러라든지 뭐 이런 영화를 만드시는데 코미디 영화도 잘 만드실까요, 과연? 뭐 송강호 뭐 이런 분들 쓰면 좀 웃기긴 한데 아니면 봉준호 감독님이 오늘 뭐 텔레토비를 만들기로 했다. 과연 잘 될까요? 이게 훌륭한 영화 감독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 내가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면 이것도 잘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손흥민 선수 있죠? 손흥민 선수한테 야 일로 와봐, 야라고 하면 되지. 저기 와보세요 해가지고 저 농구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농구를 시키면 할까요, 과연? 잘 할까요? 물론 기본적인 가락은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뭐 프로 선수만큼 못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농구를. 그죠? 여러분들 그런 느낌을 좀 가지셔야 돼요. 나는 내가 현재 치고 있는 시험 공부만 잘하면 돼요. 얘만 점수만 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훌륭하고 똑똑하고 뭔가를 잘 아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줘요. 내가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그때부터 제가 저 정말 잘 몰라요 이러면 겸손하시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좀 빨리 됐어 이렇게 하면 이제 재수없다 그지,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이 만든 아웃풋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내가 일단 결과를 만들면은 이후에 평가가 따라오게 돼 있다. 그래서 나는 내 시험이라는 과목만 잘 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그 과목에서 어떤 종목, 어떤 평가 요소가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단 제가 여러분들이 좀 충격적이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치는 모든 시험 있죠. 모든 시험에서 가장 필요 없는 스킬이 뭔지 아세요? 암기예요, 암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됐든 모든 걸 암기하려고 드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그걸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사실 관계자분들이 계신데 어쨌든 저기 여러분들 책 같은 걸 많이 봐요. 저도 이제 분석하려고 보는데 죄다 암기에 모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두 문자는 어떻게 따고 그다음 이렇게 이렇게 몸 동작으로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고 제가 무서워서 못 하겠는데 어쨌든 막 그런 걸 많이 보시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틀, 그다음에 내가 어떤 식으로 사고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암기는 실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암기라는 거는 전체 공부에 있어서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이 좀 깨닫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100%가 아니에요, 공부는. 자,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같이 한번 뜯어볼게요. 쟤는 공부를 되게 잘해. 잘 외우나 봐. 나는 머리는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제기라면 나는 흙수저인가 이렇게 약간 생각을 해버리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머리가 이렇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고정된 거를 탓하기 시작하면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바꿀 수 있는 걸 바꿔야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은 그리고 잘 없어요. 여러분들 저도 엄청난 노력파예요, 여러분들. 저도 진짜 어떠냐면은 하여튼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저는 하여튼 엄청난 노력파라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피나게 하시면 돼요. 피나게 하시면은 재능은 다 극복이 가능해요. 제가 말하는 재능은 진짜 슈퍼 천재들 제외하고 그런 사람들 근데 진짜 얼마 없어요. 진짜 얼마 없어요. 다 노력이에요. 전원 노력. 이건 제가 저도 물론 사법연수원이 천재들이 가는 곳은 아닌데 저도 이제 그래도 공부를 잘 한다는 그 사법연수생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2년 동안 지내보니까 진짜 퓨어한 천재들은 별로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노력.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예를 들어 얘가 이제 저희 반 1등이고 얘가 아니고 판사님이신데 이제 유명한 사건 판결 다 내리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으면 아시는 부사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국정농단 사건 이런 판사님인데 이분이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형 드라큘라냐고. 어제 보니까 새벽 5시까지 방에 불이 켜져 있던데. 그래서 왜 그랬는데 하고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얘도 안 잤네? 그때까지? 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형 진짜 왜 그렇게까지 해? 너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진짜. 근데 여러분들 원래 그런 노력을 나중에 포장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피나게 노력해야 돼요. 재능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필요한 만큼 어떻게 공부하는지. 근데 왼쪽에 있는 1번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공부법이에요. 그냥 미친 듯이 많이 공부하고 그다음 오른쪽 2번으로 넘어오면 나중에 보니까 이거 시험에 안 나오네? 언제쯤 알게 되죠? 한 2-3번 떨어지면 알게 돼요. 약간 이거 안 나오네 시험에. 결국에 이것만 하면 되네. 이러다가 운이 좋으면 조금 시험이 빨리 되고 아니면 늦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이제 교재도 보시고 인강도 들으시고 그다음 문제풀이 단계에서 이렇게 걸러지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사고의 발상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필요한 공부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들? 기존에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순서를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문제부터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죠. 변호사님, 저는 지식이 없는데 문제가 풀릴까요? 안 풀리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 보면 될까요? 문제집에서? 해설을 먼저 보면 돼요. 문제집 해설을. 제가 오늘 사실
이런 거 가지고도 한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핵심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교재 인강을 다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하냐면 시험에 나오는 범위를 알아내야 돼요. 이게 이 하얀 원 전체를 막 공부하고 얘가 시험에 나오는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나오는 애만 공부를 하는데 그 방법은 뭐다? 첫째는 기출문제 분석이에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분석. 여러분들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직렬별 문제가 있으시죠? 그죠? 직렬별 있고 우리 직렬 있고 다른 사람들 직렬 있고 그다음에 다른 급수 있고 그다음 수능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연도부터 앞에 연도들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부터 보면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 직렬, 우리 문제, 전년도 문제 이런 것부터 먼저 정복을 해서 시작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뭘 본다? 이제 해설을 먼저 본다. 이건 좀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인강 다운로드나 결제가 아니라 기출 문제집을 사시는 거예요. 기출 문제집을. 아니면 여러분들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요. 구글링 하시면 우리 직렬 문제만 싹 한 30분이면 모을 수 있어요. 그 사이트가 있더만요. 거기다가 들어가셔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출 분석을 하시고 하신 후에 이제 뭘로 한다? 문제 해설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강을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바로 듣지 마세요. 인강을 듣지 말라가 아니고 저기 인강을 들으시는데 인강을 듣기 전에 뭘 한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그 선회를 해주세요. 선회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석을 잘 해주세요, 여러분들. 인강을 듣는다. 인강을 듣지만 그 전에 뭘 한다? 문제집 해설을 먼저 충분히 읽는다. 어떤 말이 있구나 정도는 알아야 이 강의를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이걸 먼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의 제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다? 대뜸 인강을 듣거나 책을 정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어떤 순서가 가장 좋다? 시험에 나오는 것만 알려면 기출 문제집을 먼저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기출 문제집 해설 부분을. 근데 기출 해설을 보시면은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처음에. 당연히 감흥이 없죠. 그래서 이거 이따 보는 법도 알려드릴 텐데 목차를 항상 복사해 놓고 같이 보셔야 돼요. 기출 해설은. 그래야 전체의 흐름이 보여요. 이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바로 강의 듣지 마세요.